네, 이번 시간에는 그 원웨이트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성 클래스 중에 그 파라미터 전달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C5 파라미터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를 그동안 이제 전달을 할 때 계속 예제에서는 그 스트링, C 스트링을 그 랭스와 함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계속 예제를 구현하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 예를 보면 이제 이런 식이죠. 클라이언트가 있고 클라이언트 객체를 통해서 이제 서버에 액터에 리퀘스트 1 지난번 이제 예제죠.를 보낼 때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을 보면 메시지라고 하는 배열을 보내고 있습니다. 메시지라는 배열은 여기 지금 선언이 되어 있죠. 이러한 너를 포함한 이 스트링의 시작 주소와 그 사이즈를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전달을 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처럼 단순한 이제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어떤 정보를 그 하나의 덩어리만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객체를 전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얘를 전부 다 하나하나 뜯어서 하나로 쭉 직렬화된 버퍼에 다 차곡차곡 쌓아 넣은 다음에 이걸 상대한테 전송을 하고, 상대는 그걸 또 하나하나 분해해서 다시 그 원래 그 오브젝트에 하나하나 각 멤버 변수를 채워넣는 그런 방식으로 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구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주고자 그 원웨이터 파람 15라고 하는 그 유틸리티성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액터 자체는 메시지를 전송할 때 한 덩어리의 블럭을, 메모리를 전송을 하는 뭐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는 각 멤버들이 서로 다른 주소를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의 일련의 어떤 버퍼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를 구성하는데 정적인 배열을 넣고, 뭐 정적인 배열의 어떤 스트링 데이터를 넣고, 또 이제 여러 엘리먼트를 갖는 그런 어레이도 정적으로 사용하고, 뭐 이런 제약사항을 둔다라고 하면 굳이 아까 말한 그런 뭐 재조합하는 뭐 그런 과정들은 불필요하게 되는데, C++이나 이제 여타 다른 이제 많은 이제 그 언어들에서 지원하는 객체 표현 방식은 연속된 메모리에 모든 정보를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C 스트링 말고 그냥 스탠다드 스트링 그런 클래스를 사용해서 어떤 클래스 내에 어떤 정보를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은 사실 개별 메모리로 할당되고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 하나의 오브젝트를 구성한다, 뭐 그런 형태가 되게 되거든요. 뭐 사실 요 클래스만 보더라도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액터 1이라는 클래스는 우선 이 안에서 원액터 서버 내에 수많은 이제 멤버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 각각 서로 다른 메모리에 저장된, 다시 말해서 연이어져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스트링의 오포짓 아니면 어느 액터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 객체, 이런 것들은 연이어져 있는 메모리라고 보장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내부에서도 보면 C 스트링도 내가 미에다가 어떤 정보를 추가할 때마다 때에 따라서는 그 힙에서 메모리를 새로 할당해서 내부에 저장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발생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메모리를 한 덩어리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덩어리를 만드는 과정, 다시 말해서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까지 어플리케이션에 다 부담하기에는 조금 뭐랄까요, 생산성에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성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좀 구현하는 데 편한 그런 유틸리티성 클래스를 지원해주면 개발이 좀 많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원웨이터 파람 15라고 하는 이런 이제 클래스들을 구현을 해놓고, 요걸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그런 이제 편의성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언어에서 이제 어떤 오브젝트를 보낼 때 다양한 방식을 채택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예전에는 XML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 지금은 제이슨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요. 둘 다 이제 장점은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사람이 실제 읽을 때 읽을 만한 형태의 어떤 오브젝트 표현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오브젝트에 대한 엔코딩 방법들은 다수 존재를 하고 있고요. 뭐 야물도 그 중에 하나 있고, 뭐 토물이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시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원벡터에서는 이 엔코딩 방식으로 원벡터 스스로가 시브를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 그 오브젝트 엔코드로 15 형태의 메시지 전달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액터 스스로가 원벡터 스스로가 그런 걸 지원한다기보다 유틸리티 함수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이슨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제이슨으로 감싸져 있는 어떤 데이터를 그 길이와 함께 전송을 해도 얼마든지 전송을 하기 때문에 꼭 15로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유틸리티로 지금 제공되고 있는 오브젝트 엔코딩 방법으로는 15가 기본 내장되어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현은 필요한 만큼만 최소화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뭐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고 추가 기능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또 구현을 하는 거로 하고, 현재는 C5를 통해서 그 메시지의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표에 있는 것처럼 크게 종류는 한 6가지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인티저가 언사인드 인티저 64까지 포함해서 해보면 파라미터로 전달할 오브젝트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타입들이 이렇게 한 5가지 또는 6가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바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맵, 뭐 다른 언어에서는 뭐 딕셔너리, 뭐 오브젝트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원벡터의 15 파라미터 메시지들은 맵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또 어레이는 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가변별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뭐 C++의 벡터나 이런 것처럼 가변성이 있는 기본형에 대한 가변적으로 이제 그 개수를 지정했을 때 그 개수로 이제 감싸질 수 있는 배열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타입도 지원을 합니다. 또 이어서 스트링, 인티저, 불린까지도 지원을 하고요. 플로팅 포인트나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더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 그때 가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제 이렇게 지원되는 6가지에 대해서 그 중에 5가지만 가지고 예제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크게 요 예제는 요 밑에 있는 코드를 그냥 수행하면 이런 이제 오브젝트 제이슨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될 만한 오브젝트를 C5 데이터로 엔코딩하고 반대로 또 디코딩해서 위에서 봤던 요 5가지를 할게요. 5가지 기본형으로 변환해서 다시 디코딩할 수 있는, 그래서 최종 클래스의 오브젝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지금 현재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예제를 처음부터 다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씩 만들면서 얘들이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오브젝트 노테이션 방식이 그 C5를 사용하고 있는데, 엔코딩 방식으로. C5는 이름이 컨사이스 바이너리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간결한 바이너리 오브젝트 뭐 표기 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에서처럼 제이슨이나 이제 XML과는 달리 텍스트 기반이 아니라 엔코딩한 결과 자체가 바이너리 기반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열어보고 읽어서 이렇게 이 내용들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엔코딩된 결과를 보면 제이슨 스트링이 아니라 어떤 바이너리를
헥사 스트링으로 쭉 출력한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현을 하나씩 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일은 우선 객체 생성 즉 이제 맵이겠죠. 맵. 여기서 15에서 맵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본형이 이제 15 맵이라고 해서 그 유틸리티 클래스를 이쪽 그 원벡터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처음부터 다 상속받아서 하지는 않고 하나씩 덧붙여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선 요거는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가장 간단한 기본형인 스트링, 인티저, 그 다음에 마지막 불린값까지 해서 한 3가지 정도만 가지고 있는 맵을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사용 방법은 일반 변수 선언하듯이 이제 우리가 사용할 그 맵에 들어갈 항목들이 스트링, 그 이름도 m스트링이고요. 변수명은 m스트링인데 내부적으로 표현할 때 맵이니까 키 밸류 형태로 저장이 되잖아요. 키는 ts, 탑 정도가 되겠죠. 탑 맵이니까 탑 언더바 스트링, 마찬가지로 탑 언더바 인티저, 탑 언더바 불린 해서 지금 위에 각각 이제 3개를 각 타입별로 지정을 했고요. 그 타입들에 대해서 이 타입들은 여기 다 이 변수들은 전부 이제 밸류를 저장할 용도의 변수들이고, 이 변수명을 요 앞에 보이는 요 키, 요 이름으로 각각 이제 짝을 지어서 맵에 등록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직 값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이 처음 생성자에서 생성될 때 만들어지고요. 스트링은 따옴표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 문자리 들어갈 거고, 인티저 64는 0이 될 테고, 불린 값은 아마 제 기억으로 false 값을 넣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false가 맞을 겁니다. 그런 기본 값들을 갖고 있는, 키는 요 3개의 키를 갖고 있는 그러한 오브젝트, 여기서 이제 맵이죠. 맵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인스턴트를 생성한 후에 사실 이거 가지고 더 할 게 있느냐 했을 때, 이제 그 오브젝트에서 맵에서 어느 액터 파라미터 15 맵에서는, 줄여서 맵이라 할게요. 맵에서는 show라는 함수를 지원합니다. show. 이 함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맵이죠. 이 상태에서는 맵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기가 갖고 있는 엘리먼트에 대한 정보를 쭉 출력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디버깅용으로는 적당하죠. 그래서 이제 실행하고 빌드를 해보고 실행을 해보면, 다음처럼 나옵니다. 루트 밑에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 오브젝트니까, 맵이 루트 맵이니까, 맵에서 이제 루트에 해당되니까 루트를 기준으로 TB, TI, TS가 있는데, T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 문자열이고, TI는 0이고, 마찬가지로 TB는 초기값인 false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 이어서 기본값이요. 사실 지금 출력한 내용이 지금 요구한 건데, 그럼 이제 프린트F 매번 넣기가 귀찮으니까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 붙여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고, 좀 아까 봤던 내용 이전에 이제 디폴트 소스라고 해서 한번 이제 소스의 전체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어서 각 값들을 한번 바꿔볼 거예요.
바꾸고 나서 그 내용을 출력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3개의 값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개의 값은 이제 맵이죠. 이거 맵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주석은 우선 지금은 당장 무시하셔도 되고요. 위에 3개의 값, 원래는 이제 빈 문자열, 그 다음에 0, false였는데 실제로 바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행해보면 이전에는 좀 키울게요. false 0 빈문자리였는데 true 1, 2, 3 테스트 스트링까지 해서 지금 지정했던 이 정보들이 잘 적용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실제 아직까지는 15로 엔코딩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위에서 우리가 생성한 이 클래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정보 또는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수정하고 나서 그 내용을 출력한 결과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이걸 15로 엔코딩하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것도 사실 디버그용으로 제공되는 함수라서 요거는 아니고 요 밑에 게 우선 요 위에 것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에서 수정한 요 내용들이 최종 이제 현재 상태일 텐데 요 상태에 있는 요 이제 클래스 인스턴스에 대해서 encode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함수는 현재 15를 기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15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로 이제 변환된 그 결과물은 지금 보이는 원벡터 유니크 bin이라고 하는 요 객체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유니크 포인트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받은 이후에 다 쓰고 나면 추가적인 해제 과정이라던가 딜리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셔도 자동으로 소멸이 되고요. 그렇게 엔코딩된 15 형태의 그 결과물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너리 데이터인데 이 바이너리 데이터를 헥사 스트링으로 한번 출력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이 show array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한 결과를 보면 처음에 이 값이었는데 그 클래스의 내용을 인스턴스의 내용을 요거로 바꾸고 이 내용을 15로 엔코딩한 그 결과가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이렇게 엔코딩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엔코딩된 결과만 갖고 있을 때 이 객체의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10으로 출력된 이 결과물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사이트 중에 15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 우측에다가 좌측 말고 우측에다가 이걸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살표를 누르면 왼쪽에 실제로 이걸 파싱했을 때의 15의 그 바이트 단위의 어떤 정보들, A3이면 A가 그렇고 맵은 3인데 이렇게 이제 파싱해 준 결과고요. 사실 이 엔코딩, 디코딩 포맷에 대해서 깊이 할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보고요. 그 내용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읽기 편한 JSON 형태를 좀 표시를 해줬죠. 이걸 보는 게 아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제거했던 그 내용들을 제외한 3가지 불, 인티저, 스트링 이 3가지에 대해서 키가 이렇고 밸류가 이렇다라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봐오던 JSON 형태의 출력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 형태로 엔코딩된 데이터만 있으면 JSON 형태로 언제든지 이 사이트라고 하면 변환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디버깅 할 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출력된 이 내용 15 엔코딩된 내용을 변환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그 형태로 잘 저장이 되어 있는 15 엔코딩된 결과물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번 디코딩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엔코딩된 이 15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이제 클래스에 대한 변수명이 소스였는데, 탑 맵 소스였는데, 이번엔 탑 맵 소스가 아니라 DEC로 하겠습니다. 디코드의 DEC로 해서 똑같은 형을 여기서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예, 선언만 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값이 적용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엔코딩을 통해서 엔코드 함수를 통해서 엔코딩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지금 바이너리 익스펙트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다시 디코드해서 탑맵 디코드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위에서 엔코딩된 C5 데이터들이 디코드 함수 내에 들어가서 파싱이 다 되어서 탑 맵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에 맞게 파싱이 돼서 각 멤버 변수들에 다 파싱된 결과물이 차곡차곡 다 알맞은 위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번도 이제 우리가 이제 수동으로 넣은 적이 없는 값들이 실제로 디코딩만으로도 C5 데이터만 입력을 하면 잘 설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코드 찍고 이제 쇼를 했으니까 디코드를 찍고 쇼를 했으니까 예, 디코딩된 결과를 지금 쇼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불리언, 인티저, 스트링에 대해서 각각 true, 1, 2, 3 테스트 스트링 잘 저장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디코드까지 되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요 밑에는 실제 디코드된 걸 다시 엔코드를 한번 해서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결과물은 아까 처음에 이렇게 해서 엔코드 했을 때의 요 결과물과 디코드에서 갖고 있는 DEC 탑맵 DEC가 갖고 있는 걸 다시 엔코드한 결과물이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익스펙트와 바이너리 리졸트가 둘 다 각각 C5 엔코딩된 데이터를 각각 저장하고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읽어서 맴 컴페어로 비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패스가 이제 이 expect EQ라는 저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 두 개의 C5 데이터는 같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 내용을 show 어레이를 통해서 헥사스트링으로 변환을 해봐도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엔코딩과 디코딩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물을 계속 엔코딩, 디코딩 반복해도 계속 동일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이제 기본형인 맵, 그 다음에 그 스트링, 인티저, 불린 값까지만 했는데 남은 거 하나가 바로 어레이입니다. 어레이는 어떤 하나의 형이 있고 그 형을 여러 개 나열하는 그런 형태의 나열해서 저장하는 그런 자료 구조고요. 그 예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그 전에 맵 안에 맵 넣는 걸 먼저 해볼게요. 맵 안에 맵. 지금 아까는 요 위에 3개만 했었는데 이제 여기 보면 맵 안에 요게 맵이죠. 요 맵 안에 또 다른 이제 멤버 변수를 넣을 건데 얘 타입이 맵 아이템이죠. 맵 아이템. 요 맵 아이템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C4 맵을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얘 또한 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맵을 하나를 만들 거고요. 그 안에도 똑같이 스트링, 인티저, 불린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된 맵을 탑맵에서 추가해주고 이제 여기는 맵이 저장될 공간이고요. 이 맵을 지금 탑맵이 갖고 있는 키에 매핑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탑맵은
이렇게 해서 T 언더바 맵이 지금 맵 아이템이라고 하는 요 지금 멤버 변수를 가리키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었고요. 그럼 예제에서도 지금 탑맵 소스에서 맵이 아까 3개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트링, 불린, 인티저, 불린, 인티저, 스트링, 불린, 인티저, 스트링을 각각 갖고 있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선언만 했을 때 선언 자체에서도 벌써 이제 초기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하게 수정할 내용이 없고 요 밑에서는 이제 변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불린 값 초기 값은 false였지만 그대로 놔두고 인티저는 64로 바꿔보고 스트링도 이제 뭐 또 다른 스트링을 테스트 스트링 대신에 다른 스트링을 한번 넣어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잘 구동이 되는지 한번 로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 값에 그동안 이제 3개밖에 없었는데 불, 인티저, 그 다음에 스트링밖에 없었는데 맵이 하나가 추가됐죠. 처음에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또 그 안에 이 T 언더바 맵 안에 있는 각 그 멤버 변수들도 기본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for, zero, 그 다음에 빈 스트링까지 똑같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후 이제 값을 바꾸고 있죠. 어디서 바꿨냐면 디폴트로 출력한 후에 여기서 값을 바꾸고 있죠. 탑맵 소스 안에 있는 m맵이라고 하는 요게 해당 이제 그 안에 네스트되어 있는 맵인데요. 요 맵, m맵이 요 맵에 또 이제 추가된 맵에 불, 인티저, 스트링을 각각 이제 넣은 거고요. false 10, 그 다음에 item 10이죠. 그 내용 그대로 false 10, item 10 스트링 이렇게 출력이 된 내용을 보면 변경이 잘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길이도 아까보다 좀 더 늘어났죠. 늘어난 상태로 이제 그 15를 헥사 스트링으로 출력을 하고 그 내용을 디코드 했을 때 요거를 아까처럼 디코딩 했을 때 추가적으로 아까 요 3개밖에 디코딩 안 됐을 텐데 추가된 내용이 그대로 잘 복원되는 게 확인이 되고 마찬가지로 요 스트링 헥사로 표현된 디코딩 된 내용을 다시 엔코딩 했을 때 15 데이터와 원본의 15 데이터가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브젝트 또 그 다음에 스트링, 인티저, 불린 요 4가지 타입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끝났고 이어서 그 파라미터 중에 어레이 쪽을 보게 될 건데 이 어레이는 기본 어레이의 구조를 잡아줄 엘리먼트를 처음 이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선언 방법은 다양한데 뭐 보통 이제 맵을 많이 쓰겠죠. 뭐 스트링이나 다른 인티저나 이런 걸 엘리먼트로 어레이의 엘리먼트로 쓸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맵을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만들어서 구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엘리먼트에 들어갈 맵 형태의 엘리먼트에 들어갈 이제 3가지 정보는 이전 예제에서하고 동일하게 스트링, 인티저, 불린 이 3값을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예전 문서라서 지금은 이 방식을 쓰지는 않아요. 내부에서 보면 생성자 중에 요 디코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어레이 아이템으로 무언가를 받으면 그 디코딩을 매번 해주는 코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사용 편의성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방식은 이제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생성자 하나 정도만 생성을 해주면 구현이 완료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형 이제 생성자만 우선 생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 타입을 갖고 있는 3가지 타입의 변수를 갖고 있는 클래스 하나를 선언을 하고요. 뭐 스트럭처냐, 여기서 스트럭처나 뭐 클래스나 스트럭처를 저희는 지금 쓰고 있는데 스트럭처를 사용해서 생성자, 기본 생성자 하나를 만들어주고 맵이니까 각 변수에 알맞는 키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줍니다. 아까는 이제 t 언더바 s, t 언더바 뭐 이런 식으로 i, t 언더바 b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어레이 엘리먼트니까 a, 어레이에 a를 따서 이렇게 하나씩 붙였어요. 키를 붙였고
지금 요거는 당장 없어도 되는데 우선 한번 나중에 이제 밑에 예제 코드 때문에 하나 생성자를 더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내려가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코드를 넣었냐면 TOP 맵, 이거 좀 화면을 크게 볼게요. TOP 맵, 그동안 계속 저희가 테스트하던 건데 이제 거기 아까 이전에 그 맵 예제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어서 어레이까지 하나 추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레이는 기본 이제 시버 어레이 타입에 템플릿으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레이 아이템, 아까 위에서 선언했던 그 클래스죠. 어레이 아이템을 이템형의 어레이를 만들 거고, 그 변수로 m 어레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변수의 키는 밑에 t 언더바 a, 탑의 어레이겠죠. t 언더바 a라고 해서 하나 추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어레이니까 정적 어레이는 아니고요. 동적으로 얼마든지 증가될 수 있는 어레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엘리먼트를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어레이 엘리먼트로 아까 스트링, 인티저, 불린 세 가지 값을 받고 있었죠. 이렇게 해주면 해당 그 타입, 지금 요 m 어레이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어레이 아이템이었잖아요. 그 생성자가 또 있을 거고요. 그 생성자를 자동으로 호출을 해줍니다. 생성자의 요 세 가지 입력 변수, 아까 요거였죠. 요거 어레이 아이템의 세 가지 변수를 각각 채워서 이 어레이 아이템을 하나 뉴로 생성을 해주고, 그 뉴로 생성된 그 인스턴스를 아까 TOP 맵에 있는 요 어레이 있었죠. 요 어레이에 하나씩 추가를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make 함수는 실제 new라는 행위, 그러니까 엘리먼트에 대한 new라는 행위는 이 스스로 어레이 내부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해제도 그 안에서 내부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거를 하나 똑같이 넣어줘 봤고요. 이제 스트링, 인티저, 그 다음에 불린 값 세 개를 위하고는 좀 다르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이건 인서트라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위하고 다르게 make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new를 실제 그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객체를 new를 통해서 직접 생성 해제를 해주기 때문에 리소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인서트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객체를 넣어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API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객체, 이 어레이에 들어간 요 객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요거에 대한 리소스 해제, 이제 new니까 딜리트겠죠. 이 new로 생성한 어레이 아이템에 대한 해제의 의무는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m 어레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인서트했던 이제 요 바깥에 사용자죠. 사용자 측에서 new를 한 거기 때문에 해제도 사용자 측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관리에 대한 소유권은 좀 인서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mArray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실제 생성된 엘리먼트 간의 라이프 사이클은 좀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쓰셔야 돼요. 이도저도 다 귀찮다라고 하면 그냥 make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사용자 구현을 하시면 그런 고민 안 하고 내부에서 오너십을 갖고 리소스에 대한 해제를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요 위에 make 엘리먼트를 사용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쇼를 한번 하고 나면 추가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마지막에 딜리트 하는 거 보이시죠? 아까 인서트 했던 그 아이템 3 아까 보셨던 거죠. 요거를 인서트 했던 요 아이템 3를 제 프로그램 종료하기 전에 더 이상 안 쓴다라는 보장이 되니까 그때 이제 딜리트를 통해서 해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잘못 썼나 보네요. 플레이그라운드. 예. 실행 결과고요. 실행 결과를 보면 예, 제일 처음 초기값 지금 보시면 이상하죠. 어레이가 없죠. 지금 어레이 이상하진 않네요. 어레이가 있는데 어레이에 엘리먼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초기값은 아무것도 이제 출력을 안 해주고요. 초기값은 이제 비어있는 상태고 어레이가 비어있는 상태고 내용 변경을 할 때 아까 make 엘리먼트, 인서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를 해줬죠. 그 이후 출력을 보면 예, 어레이 내부에 t 언더바 a가 어레이였죠. 하나, 둘, 셋. make 엘리먼트, 인서트로 추가한 3개의 엘리먼트들이 어레이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그 내용들을 예, 15 데이터로 출력한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디코드를 한 후에 그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고 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출력을 했을 때 내용은 뭐 보면 동일할 거고요. 이 아래쪽을 보면 expect EQ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상적으로 비교해서 멤 컴페어를 통해서 비교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OK로 끝났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제 어레이까지 해서 그 15 파라미터가 지원하는 다양한 한 5가지 정도의 타입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이 내용들은 나중에 리퀘스트나 뭐 또는 리스판스나 노티피케이션이나 각종 이제 메시지 전달할 때 이 방식은 유틸리티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좀 더 오브젝트를 좀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